김용환의 인사이트. 요즘에 저 초대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그 연평해전 때 영웅이셨던 한상국 상사님, 미망인 신인 김한나 여사님이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모신 게 아니라 김 여사님께서는 그 이후로 군 복지 문제라 군장병 복지 문제라든가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도 1인 시위하고 계시죠? 네,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하루. 제가 이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 자, 이런 얘기들은 참 부끄러운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전에 어디서 뵙고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연금 얘기도 충격이었고 요즘 하고 계신 것도 충격인데 두 가지 오늘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작년까지 했던 그 군인재해보상법, 그다음에 공무원재해보상법,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게 만 4년 만에 그게 만들어졌거든요. 통과가 돼서 거기다가 또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소급 적용까지 돼서 또 소급이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법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 정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해진 그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소급 적용을 저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주시기로 하셔서 근데 진짜 그 금액이 한 10만 원 돈도 안 되는 거가 23년 걸렸어요. 23년 걸려서 올렸는데 그 연금 물론 연금에 자기가 부은 만큼 연금은 자기가 부은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분들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한 단계 계급을 올려주면 그 계급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얼마 받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부모님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4년 전에 제가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어느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연금이 중사로 나온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상사로 됐으면 상사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얼른 국방부 그 재경단에다 전화해서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중사로 나오는 게 맞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법조항을 막 얘기를 해주시길래 막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퇴직 전날로 본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퇴직 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의 계급은 다 추서된 계급이 많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금은 추서된 계급은 인정을 안 하고 본래 계급으로 인정하겠다. 뭐 말은 그렇지 그 연금을 그렇게 냈으니까 고연금 한다라는 건데 전사하셔서 추서한 분한테는 그게 당연히 그래야 추서지. 나라가 한번 큰 전쟁을 해도 추서된 분이 몇 명 돼요, 진짜. 그것 때문에 나라 재정 안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그럴 바면 추서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 4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입법해달라고 쫓아다녔고 그 다음에 입법했으니까 기다렸어요, 1년을.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1인시 해야겠다 해서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께서 지금은 이제는 파면됐지만 윤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1인시를 1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시작을 이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할 때도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근데 이제 6월달 들어와서 6월달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로 가자. 어차피 입법이 됐으니까 통과시켜달라. 읍소를 해야겠다 해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다가 통과가 돼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듣고 두 번째로 놀란 게 아니 이거 하는데 4년이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규정이 없을 수는 있다고 봐요. 사회가 복잡하고 우리가 그동안 전쟁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려고 봤더니 규정이 없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해야 되려면 빨리 고쳐줘야지. 뭐 어떤 사람들 대우할 때는 초스피드로 되더구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전사하는 분은 이렇게 대접해서 되냐고. 그 23년도에는 이제 그 법안 입법을 했을 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권칠승 의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너네 우리 군 먼저 해주자. 안 된다. 군만 해주면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럼
그럼 다시 그럼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소방관 하자 해가지고 발의를 했어 유영원 의원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영원 의원께서는 발의를 6월달에 했거든요. 바로 해서 6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고, 한기호 의원님께서 그 군인재해보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3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제가 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존경과 존중을 받는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 전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또는 뭐 이번에 산벌지나도 그런 사건이 있지만 사고 당한 분 많았어요. 네, 많으셨죠. 그러면 꼭 뭐 하나는 추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다 이름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지 누가 못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한 상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는 중사진 이제는 6월 29일 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짜로 이제 중사가 되는 거예요. 임명장만 받으면. 근데 이틀 남겨놓고 그 일이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그냥 중사로 간 거예요. 하사 계급이었으니까 중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사로 된 연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2015년도에 영화가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걸 고쳐달라. 왜 중사인데, 중사진인데, 중사를 임명장만 안 받았다 뿐이지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당연히 상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거를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고쳐달라. 그래서 영화 나온 김에 상사가 이제 고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또 중사로 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23년 걸렸다고 제가 그냥 얘기는 하지만, 제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요번에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미래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고 휴전 상태고, 그다음에 국지전은 가끔씩 일어나고, 또 쟤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쟤네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을 믿을 만한 신뢰를 갖고 있는 때가 아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우리 진짜 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다 희생을 하면 그거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야,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 나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맞아요. 계신데, 계세요. 그때 가면은 또 다른 방법은, 그때는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참전했던 분들도 합의를 할 거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가 항상 숫자에 약해서 미군 사병들 돌아온 사람이 60만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60만이면 지금 인구에 비하면 훨씬 또 해야죠. 그리고 그때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60만 명한테 얼마나 대우를 해줬는데. 그리고 그게 그렇게 대우를 해서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너무 복지 비용이 많이 나가서 뭐 미국 경제가 한 10년 후퇴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무조건 돈만 준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전쟁터에 갔다 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수용할 건가? 단지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계급 올려준다, 돈 준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국의 20세기 후반에 그 어떤 자원으로 활용했어요. 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좀 그러니까 군에 가서 훌륭하게 다 임하고 다 끝나고 제대해서 그 제대한 걸로 그걸 기회 삼아서 취업으로 연결이 돼서 취업과 연결되면서 그분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그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날렸다고만 그러고, 뭐 그게 아닌데 억울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군 가산점을 다시 해주자 통과를 이제 지금 한기호 의원님이 그 발의를 하셨어요. 군 가산점에 대해서. 예전에 96년도에 그게 99년도인가?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걸 신청한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청한 분도
그냥 퍼센트지만 낮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려서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없애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위법이다라는 거를 이제는 그 헌법 그거 나온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여성과 장애인과 형평성이 어긋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그 장애인 할당이 있어요. 기업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뭐가 형평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게 말하면 진짜 김재동 씨 말이 맞는 거지. 판사의 망치하고 목수의 망치도 그렇죠. 똑같아야지. 그렇죠. 왜 당신들은 물론 요즘은 목수가 더 버는지도 모르겠는데 더 벌어요. 어쨌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성이 문제가 있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하는 게 10.8%예요. 저희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0%라고 하셨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계신 분들이. 근데 30%에 10.8이면은 그거 꽤 큰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젠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이게 왜 젠더 문제야? 군필자와 미군필자로 나눠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어디 뭐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박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진짜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군은 저희가 다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 뭐 동생, 오빠 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잘 갔다 오라고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견디고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하하고 저 군발이 막 이러면서 비하하는 그런 사회를 저는 그걸 좀 없애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이 10.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역차별 아닌가. 그분들한테 군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문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키는 게 남자들만 해당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더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민으로서. 근데 사실 여자도 군대에 가자고 제가 이제 사실은 1인 시위를 여자도 군대 가자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제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돌 맞는다. 여자도 군대 가자고 하면. 근데 뭐 그렇게 제가 이제는 그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알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럼 여자도 출산에 그거를 가산점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 출산이라는 거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의 기쁨은 자기들의 기쁨이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기쁨이지 나라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을 되고 자기 못한 분도 많으니까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보상도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젠더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거를 연계를 시키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부를 껐어. 남자든 여자든 개가 껐든 보상을 해주잖아. 근데 이거를 모른 척하자. 왜? 안 끈 사람들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아니면 여성이 차별을 받으니까 장애인이 차별을 받으니까. 아니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연결을 시키냐고. 그래서 그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5점이나 10점이었어요. 그때 가산점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으로 이제 물론 그 가산점 방식에 대해서는 뭐 퍼센테이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걸로 보상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좀 조금 유연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꼭 가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사기업이야. 어느 사장님이 나는 군 출신자만 뽑겠어. 해병대만 뽑겠어. 이 법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우린 걸려.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너무 많이 해놓고 나는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난 여성만 뽑겠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이게 황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는 말이지 가장 적합하고 옳은 걸 찾아가야 되고 그 적합하고 옳은 거는 개인의 기준도 있고 집단의 기준, 타인의 기준도 있어요. 그걸 타협하면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고 연결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사회적 그 문화가 조금 진짜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군에 갔다 오는 게 절대 허비한 세월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요즘 군은 또 훈련을 많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휘관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네,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 계엄 이후로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완전 지금 뭐 이렇게 명령도 제대로 뭐 하달되지도 않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다시 다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참 걱정이고요. 저는 지금 사병이 200만 원 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고 군도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여자들도 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도 200만 원 가서 받으라 이거죠. 물론 뭐 프로그램이나 뭐 남성들처럼 할 수는 없겠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서 받든지 아니면 기간을 3년으로 옛날엔 3년이었잖아요. 3년을 늘리고 더 돈을 더 200만 원씩 더 받아라 해가지고 그러면 목돈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취업도 자기가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도 군대 가자는 얘기도 나올 거고 만약에 군대를 안 갈 거면은 그냥 국방세 같은 거를 스위스는 지금 내고 있거든요. 자기 월급의 3%인가 뭐 얼마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 거 내는 것도 차라리 그 낸 돈으로 그 군에 이제 몰빵을 시켜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더 월급도 더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사님. 제가 19년도 거를 갖고 와서 좀 송구스럽지만 그 청소년 남자 비율이 59점 몇이에요. 이중 국적이.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는 18살, 19살 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걸 선택을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하겠냐 이거예요. 안전하게 자기 나라 가서 선택을 할지 군에 가야 되는 이 한국을 선택할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편안하게 부모님들 마음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보다 안 일어나는 나라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더 점점 줄어들 것 같고. 오늘은 아직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제발 좀 정치적이나 이런 이슈에 시달리지 말고 국고의 날 군인들한테 커피 준다고 불매운동 벌어지고 이런. 저는 그걸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는 우리가 이런 나라. 저는 그때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불고 안 조용히 불었어요. 끝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할 얘기 많은데 앞으로 또 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될 때까지 해야죠. 아니 저희 그때 어디지? 제가 쓰고 있는데 3프로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오니까 진짜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럼 있어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근데 여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러시길래 될 때까지 해야죠. 전에 거는 언제 됐어요? 저 4년 걸렸습니다. 놀라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기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네, 아닙니다. 정말 이런 분한테 돌 던지는 도안은 못 줄만정 돌 던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이 정말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더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흥분을 싶으신 많이 말이 많을 텐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요,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광이고요. 저는 진짜 여기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박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아니요, 근데 뭐 저희 조회수도 별로 안 나는데 저희가 죄송하지. 아닙니다. 그래도 불러주시고 또 시원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